자, 11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해월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토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개묘년 개해월을 만났죠. 자,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천간을 보면 연의 개수가 정제, 그죠? 그 다음에 월의 개수도 마찬가지 정제죠. 자, 연과 월에 다 정제니까 이러면 이제 이달에 개수 정제가 뭐라고 그래요? 좀 더 크게 이제 활성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토일간의 이 개수가 중요하니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겠고요. 또 물상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개묘년하고, 그죠? 이제 개묘년하고 개해월이 보면 이렇게 해묘합을 하죠. 전달에, 임술월이었죠. 전달에 임술월이 이제 9월이었는데, 9월이 임술월에 임묘, 이제 묘목이, 연지 묘목이 이렇게 임묘하면서, 단절되었죠, 목이. 그러다가 이달 이제 해월이 되면서 해묘 이렇게 합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니까 이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겠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보겠고요. 자, 이달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을 보면, 자, 무토일간에게 이제 개수가 뭐라고 했죠? 정제라고 했고요. 그렇죠? 정제. 그 다음에 무토가 양권인데, 그렇죠? 양권. 이 양간 아니고 양권인데, 무토는 양간이면서 양권이죠. 또 개수도 똑같은 양권입니다. 양간인데 양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죠. 양 같은 권에 있기 때문에 상생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운에서 오는 개수가 무토일간하고 이제 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간하고 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장점은 안정감, 집중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안정감 있고 집중력이 있으면 이제 하는 일의 성과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좀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집중력이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넓게 보는 시야가 작아진다는 거죠. 넓게 보지 못하고 이제 단순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여러 가지 일을 벌리기보다는 간단한 일에 매달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뭐예요? 직업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가정에서의 문제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형태의 일들에 좀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 지지에 이제 여는 지지하고 오른 지지 아까 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연지 묘목이 9월에 그죠? 충하죠. 모유충하고 그렇죠. 10월에 이렇게 임묘하면서 단절되었다가 이달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른 지지 편제가 그렇죠. 오른의 지지 이렇게 편제가 약해지면서 묘목이 다시 살아나니까 무토일간에게는 좋은 거죠. 이런 변화가 일간에 따라서 좋은 일간이 있고 안 좋은 일간이 있는데 일단 무토일간은 묘목이 묘목이 이제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묘목이 살아나니까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는 좋은 건 맞는데, 일단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만 너무 집중하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중해야 된다. 특히 이 풍선 효과는 이런 달에 합에서 변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좋아지기 때문에 풍선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 자, 무토일간의 해월은, 12운성으로 이제 절지라 그래요, 절지. 12운성 절지. 그리고 이제 10성으로는 편제잖아요, 편제. 편제라는 것은
환경을 장악해서, 재성은 장악하는 거잖아요. 장악해서 원하는 일을 이제 일을 벌려나가는 형태죠. 근데 이게 이제 절지라는 거니까, 이런 환경에서 일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떠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장돌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마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편재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토물상이 뭐냐면 지상에 있는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월 한겨울이니까 무토대지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거죠. 해월, 한겨울이니까, 대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난다. 뭐, 이렇게 본다. 이런 거죠. 이게 절지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보면 근데 이제 반전이 생기죠. 왜 반전이 생기냐. 여는 묘목하고 해월이 합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봄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겨울에서 갑자기 봄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좋지만 당황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변화다. 순리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 거니까. 자, 이런 변화가 좋은 건 맞긴 맞는데 위에서 말했던 거 뭐예요? 풍선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자, 4가지 운세를 정리해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 애정. 이 4가지를 먼저 얘기를 이 4가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보면요. 자, 사업자는 이제 사업적인 변화가 많은 달이죠. 사업적인 변화가 많은 달. 그 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 생기죠.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한두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끌고 가면 좋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직장인은, 두 번째 직장인을 보면, 업무적인 성과가 좋은 달이라고 보고요. 업무적인 성과. 상승적인 직장 변동, 직장 변동, 업무 변동. 그러니까 상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이달에 취업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원만하다.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문서를 취득하는 운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문서라는 게 이제 그 사람 각자 입장에서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남녀 모두 애정운이 좋다. 짝이 없는 남자도 이달에는 이성운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나와 있죠? 자, 기토일간을 보면,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천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연의 개수가 편재, 그죠? 편재죠. 개수 편재. 월의 개수도 마찬가지. 편재. 짠, 연과 월에 다 편재니까 이달에 개수 편재가 일단 중요해진 거죠. 중요해진 거. 좋든 안 좋든 일단 이게 중요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간의 개수가 어떤 건지 일단 알아보고요. 물상적으로도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묘년하고 그렇죠? 개묘년하고 개해월이 오면서 이렇게 해묘 이렇게 합을 하죠. 해묘 삼합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러면 전달의 임수월이죠. 임수월이 10월이었죠. 임수월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임묘 이렇게 여기서 임묘하면서 묘목이 임묘하면서 단절됐던 묘목이 해묘하면서 이렇게 해묘하면서 살아나죠. 자,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일단 큰 변화가 생긴다고 일단 보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점검을 해 보겠고요. 이달에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토일간에게 계수는 편재라고 했고요. 근데 기토는 이제 음권이라고 그러죠. 음권. 기토는 이제 음권, 음간이 아니고 음권. 그 다음에 계수는 양권인데, 이게 음간인데 양권이에요. 음간인데 양권. 자, 이러면 뭐냐면, 자, 음권의 기운과 양권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는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서로 간에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기토일간의 개수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뭐 거부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개수가 무토하고, 운에서 오는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토가 사주에 있든 없든 무토 겁재가 이제 동한다 그러죠. 움직인다. 무토 겁재가 움직인다는 것은 기토일간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나마 또 음양권도 다르기 때문에, 기토일간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달에는, 자, 소비 지출이 많아지는 거고 투자 손실도 나오니까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이렇게 지지를 보면요. 지지는 이제 연운 지지하고 오른 지지가 이제 해묘합을 하죠. 그렇죠? 연운 지지, 오른 지지가 이렇게 해묘합을 하죠. 해묘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자, 이게 이달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자, 보면, 연지 묘목이 9월에 6월이죠. 9월, 묘유충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 되면서 이렇게 임묘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묘목이 단절됐죠. 단절됐다가 해월이 되면서 해묘 이렇게 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자, 월은 지지 해수가 약해지면서 결국적으로 합을 하니까 묘목이 살아나니까, 묘목 편관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런 변화는 기토일간에게 안 좋은 변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일간에 따라서 좋은 일간이 있고 안 좋은 일간이 있긴 있는데, 기토일간에게는 묘목 편관이 살아나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근데 이런 변화가 기토일간에게 안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풍선 효과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가 해수를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가 묘목을 보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안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풍선 효과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 다른 한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새로운 문제가 없어지면 좋아지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만 너무 집중한다든지 안 좋은 일에만 너무 매몰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이런 어떤 매몰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좋으면 바로 좋은 쪽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 자, 기토일간에게 해월은 어떤 거예요? 12운성으로 태지라고 얘기해요. 태지. 그리고 이제 12운성으로는 정제, 이렇게 얘기하는, 정제는 이제 뭐냐면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공간을 장악해서 원하는 수익을 보장받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제라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태지니까 아주 미약하고 불안한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정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약하고 불안한 환경이지만 정제니까 그런 대로 안정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하는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토물상이 뭐냐면 소극이라고 그래요. 소극, 이면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극, 이면토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겨울에 땅속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게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해월 한겨울을 만난 거니까 기토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만났다. 막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연운 묘목하고 해월이 이제 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서 갑자기 봄이 온 거니까 일종의 이게 기토일간에게 당황스러운 변화가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변화는 위에서 말한 풍소효과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분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사업자로 볼게요.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이제 건강운, 애정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사업자운을 보면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달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달이다라고 봐야 돼요. 어렵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끌어가게 되면 남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땐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또 아니면 또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취급하는 품목을 바꿔가지고 뭐 현상 유지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보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요. 이달에 이제 과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초조한 마음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는데 건강도 약해지는 운이니까 유의하시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은 열심히 일한 만큼 재물이 들어오지 않죠.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재물운은 이달에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자꾸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금전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애정운, 마지막으로 애정을 보면요. 남녀 모두 애정운이 좋은 운이 아니죠. 특히 이제 부부라든지 연인은 다툼이라 갈등하는 운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짝이 없는 남녀도 이달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